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현우야, 내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시간 괜찮니? 내일이요? 내일 휴일이라 시간 괜찮습니다. 채우리는 김마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약속을 잡았는데요. 김마리는 아직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채우리에게 못내 서운함을 느끼며 돌아섰고 오래전 일을 떠올려 봅니다. 아직도 번뇌 속에 계십니까? 사찰의 주지스님이 묻자 김마리는 제가 영영 눈 감기 전까진 끝나진 않겠죠.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모든 인연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억 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맺어진 인연인데 반드시 그리 될 겁니다. 한현성이 오랜 외국 생활을 접고 돌아왔을 때 김마리가 고승환의 위패 앞에서 주지스님에게서 위로받은 말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말자. 현우 마음속에는 아직 정순정 씨와 선영 씨가 엄마라는 것이 깊이 박혀 있을 텐데 내가 죽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현우를 만났으니 욕심내지 말자. 김마리는 돌아가는 채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허전한 마음을 달랩니다. 다음날 김마리는 채우리와 사찰을 찾아가는데요. 주지스님은 김마리를 보더니 온화한 미소로 합장 인사를 한 후 채우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셨어요? 김마리의 말에 스님은 아주 오랜만에 오셨군요. 혹시나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 역시 보살님의 지극한 마음이 하늘을 울린 것을 알 수 있군요. 스님의 말에 김마리는 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주지스님은 김마리와 채우리를 김영수의 위패가 있는 법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김마리는 김영수의 위패 앞에서 아버지, 현우가 왔어요. 제가 현우를 찾았어요. 그동안 우리 현우 많이 보고 싶으셨죠? 채우리는 김영수가 외할아버지인 것을 알아채고 김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김마리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널 아주 예뻐하셨어. 너를 잃어버린 후에도 할아버지는 널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셨지. 지금 네 모습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실 거야. 잠시 후 스님은 위패를 바꾸는데 고승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마리는 좀 전과는 달리 더욱 울컥해지는데 채우리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말하자 김마리는 현우야, 이분은 네 아버지야. 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데 채우리 역시 갑자기 고승환이 아버지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김마리는 채우리에게 네 친아버지는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내가 너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네 할아버지가 지금 네 아버지. 한 원장을 소개를 시켜줬어. 난 결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를 위해서 할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엄마는 형제가 없었으니까 말이야. 김마리의 말에 놀란 채우리는 그럼 원장님은 제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잃어버린 저를 찾기 위해 어머님과 함께 애써주신 거예요? 김마리는 그래. 네 아버지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거야. 네 아버지도 널 아주 많이 이뻐해줬고 현성이가 태어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실종이 된 후부터 우리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네 외할아버지도 나도 혹시나 네 아버지가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닌가 괜한 오해를 하고 살았거든. 나 모르게 뒤에서 그렇게 널 찾으려고 힘써 준 것도 모르고 말이야. 네 생각이 너무 간절할 때마다 여기 와서 마음을 달래고 갔었어. 널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주지스님이 용기를 불어넣어도 주셨지. 이제 너를 찾았으니 할아버지께 한 원장에 대한 오해를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준 네 친아버지를 너에게 알리고 싶어서 널 여기로 데려온 거야. 내 친아버지는 이 엄마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너를 더욱더 놓을 수가 없었어. 김마리는 고승환의 위패를 바라보며 우리 현우 찾았어요. 당신과 정말 많이 닮았죠?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 현우 지켜준 거 다 알아요. 그러니 이렇게 무사히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현우를 제게 보내줘서. 김마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채우리는 또 다른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법당을 나오자 주지스님은 김마리에게 그토록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제 근심은 다 지우시고 두 아드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마리와 채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채선영은 우리야, 이사장님과 어디 다녀온 거야? 하고 묻자 채우리는 엄마, 이사장님께서 한 원장님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채선영은 뭐라고? 원장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자 채우리는 이사장님이 오늘 절 친아버지 위패가 모셔진 산사로 데려가셨어요. 제 친아버지는 이사장님 첫사랑이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곳에는 외할아버지도 모셔져 있었어요. 채선영은 세상에 이사장님께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그러니 너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거구나. 그럼 원장님도 네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고 계실까? 모르시니까 이사장님이 너랑 단둘이서만 산사에 가신 게 아닐까? 하자 채우리는 아니에요. 원장님도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거 이미 알고 계시대요. 이사장님이 저를 가진 걸 알고서도 원장님이 결혼하셨다고. 그런데도 원장님은 절 한본부장이랑 똑같이 아들로 키워주셨다네요. 채우리의 말에 채선영은 원장님 인품이 원래 선하시고 남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큰 분이란 것은 엄마도 겪어봐서 잘 알아. 엄마도 너나 둘이를 입양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 같은데 원장님이 이사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큰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번에 너를 찾으려고 이사장님 도와주신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 우리도 이사장님께 아직 어색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 하자 채우리는 엄마는 절 빨리 이사장님 댁에 보내고 싶으세요? 전 계속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채선영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내일 모레면 불옥이야 불옥. 독립할 때가 한참 지난 거 몰라? 어서 수지랑 결혼하고 너도 어엿한 가장이 돼서 수지를 지켜줘야지. 언제까지 엄마 앞에서 응성만 부릴 거야? 하자 채우리는 수지를 왜 지켜줘요? 엄마는 수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모르시죠? 수지가 절 지켜줘야 한다니까요. 채선영은 채우리의 말에 웃으며 이사장님이 너와 너무 살고 싶으시대. 우리가 엄마에게 준 행복 이사장님도 느껴봐야지. 널 낳아주신 분인데. 그분이 없었으면 이 엄마도 널 만날 수 없었을 거니까. 채우리는 채선영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도 마당집을 떠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우리를 방으로 올려보내고 채선영은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데 강우창이 다가와 선영씨, 수지랑 우리를 원장님 댁에 보내고 매일 그렇게 앉아있을 거죠?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린데. 원장 부부는 꼭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야 한대요? 와서 보시면 되지. 지금 선영씨 모습이 딱 자식 뺏기고 먼 산 바라보는 엄마. 그런 모습이에요. 하자 채선영은 삼촌은 무슨 그런 말을. 뺏기긴 누굴 뺏겨요. 친엄마가 아닌 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사장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사장님께는 아픈 사연이 또 있으시대요. 하자 강우창은 사연이라니. 자식 잃은 사연보다 더 아픈 사연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묻자 채선영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김마리에게 한진태는 하루 종일 어디 다녀왔냐고 묻는데요. 현우랑 아버지 뵈러 갔었어요. 아버지도 현우가 돌아왔다는 걸 아셔야 하니까요. 김마리의 말에 한진태는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아버지만 뵙고 온 거예요?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그럼 거기 아버지 말고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또 있어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하자 한진태는 속으로 거기 고승환 그 자식 위패가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며 쓴웃음을 날립니다. 다음날 한진태가 출근을 하자 채우리가 원장실을 찾아오는데 한진태는 채 선생, 아니 병원이라서 그런가 내가 아직 현우라 부르는 게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로 왔어요? 하자 채우리는 이제 저한테 말씀을 놓으셔야죠. 하자 한진태는 채 선생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직은 어색할 텐데 그냥 편한 대로 해요. 채우리는 어제 이사장님과 산사에 다녀왔어요.
외할아버지도 뵙고 또 제 친아버지도 뵈었습니다. 하자 한진태는 그랬군요. 최 선생이 많이 놀랐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하자 채우리는 네, 사실 전 제 친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줄로만 생각하고 별로 깊게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원장님이 제 아버지라고 하니 그때 엄청 놀랐었죠. 그리고 이렇게 친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니 또 놀라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한진태는 그래요. 갑자기 최 선생에게 너무 많은 진실이 다가와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 겁먹지는 말아요. 힘들거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하자 채우리는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친아들이 아닌데도 저를 키워주셔서요. 한진태는 무슨 그런 말을. 이사장과 내가 결혼을 한 이상 이사장의 아들은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한 번도 현성이와 최 선생을 다르게 생각한 적 없어요. 둘 다 나한테는 아주 귀한 자식들이에요. 채우리는 말씀 놓으세요. 아버님. 하자 한진태는 그럼 우리 현우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채우리와 한진태는 포옹을 하고 한진태는 채우리의 등을 토닥여주면서도 속으로 이거 정말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군. 정말 이대로 이놈과 한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가? 기분이 영 꿀꿀하기만 합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을 불러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 너도 이제는 병원 일에 매진을 해라. 현우가 돌아왔으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넌 미래의 해들 재단 주인이야. 하자 한현성은 저한테 자꾸 그런 말로 부담 주지 마세요. 전 해들 재단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진태는 왜 관심이 없어? 이대로 현우가 모든 걸 차지하게 내버려둘 셈이야? 네 엄마는 현우를 집으로 들이지 못해 안달나 있는데 이 병원과 재단도 현우에게 줄 것이 분명해. 나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다. 한현성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게 두세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현우 형이 해들을 맡는 것이 더 적격이에요. 한진태는 해들 재단의 모든 것은 내가 널 위해 읽어놓은 것들이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만 해들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어. 한현성은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현우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아버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아들이어도 제게는 어머니 피를 나눈 친형이에요. 해들의 모든 건 현우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고요. 한진태는 넌 내가 살아온 목적을 무너뜨리지 마라.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라. 어줍잖은 형제의 따위는 집어치우란 말이다. 현우는 너한테 형이 아니고 경쟁자야. 네가 밟고 넘어서야 할 경쟁자. 한현성은 아버지가 선택하신 아버지 인생이에요. 더 이상 절 위해 살았다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한현성은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저 녀석은 왜 저 모양이야? 자기 것도 지킬 줄도 모르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머저리 같은 놈. 하고 한진태는 속상해합니다. 한현성은 진나영과 이혼을 하고 해들 병원 경영본부장직도 내려놓고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한현성은 채우리를 찾아가 앞으로 자신은 해들병원을 그만둘 것이니 진수지와 함께 김마리를 도와서 해들재단을 잘 꾸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채우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자신이 나타나서 부담스러운 거냐고 묻습니다. 한 본부장,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병원을 그만두다니 그게 가장으로서 할 말인가? 진나영 씨는 그걸 바라지 않을 텐데. 하자 한현성은 이제 진나영 씨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형 말대로 내가 진나영 씨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자 채우리는 한 본부장,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이 실수이고 착각이어도 현재에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 이혼을 하면 진나영 씨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현성은 나영 씨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키워야죠. 나영 씨가 키우게 내버려 두면 내 아이 인생도 망가질 거예요. 채우리는 두 사람 오해의 골이 어느 정도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현성의 마음은 굳게 닫힌 지가 오래입니다.
한편 진나영은 한현성이 이혼을 하자고 한 것에 분개하여 한진태를 찾아가는데요.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대로 해들재단 진수지와 채우리에게 다 넘기실 거예요. 저 이 길로 어머님 찾아가서 아버님이 정순정 씨를 만났던 사실 터뜨리고 말 거예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현성 씨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전 더 이상 안 참아요. 저와 콩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혼자 죽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자 한진태는 너야말로 내 말 못 알아듣는 게냐?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매번 밀어붙이기만 하면 해결이 나냐? 나도 현성이 설득시켜서 해들재단 물려주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현성이도 너도 내 약점만 쥐고 흔들고 있으니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진나영은 아버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님과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든 사람을 처리하는 수밖에요. 아버님과 제가 살려면 현성 씨를 설득해서는 일이 안 풀려요. 현성 씨 형이 살아 돌아와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줄 알고 어머님은 신나하시는데 그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수밖에요. 채우리가 우리 집안 물을 흐려놨으니 그 흙탕물에서 채우리를 건져내서 멀리 버려야 다시 물이 맑아지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이 일 해결해 주세요. 하자 한진태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설마 현우를 죽이기라도 하란 말이냐? 하자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진태는 순간 차라리 문제의 싹을 불태워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현우가 살아있는 한 나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현성이도 내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그렇다면 해들을 지킬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한진태는 과거에 고승환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사람을 다시 찾아보는데요. 그 사람은 한진태에게 거액을 받고 남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남자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일을 맡아달라고 과거보다 2배로 수고비를 쳐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는 이 일을 빌미로 해들병원 원장보다 높은 김마리를 찾아가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김마리를 찾아갑니다. 청부업자는 과거 한진태가 벌인 일을 다 불어버리면 해들병원도 끝이라고 김마리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김마리는 일단은 알았다고 돌려보냈지만 청부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소에 장영사를 붙여 청부업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해들병원을 차지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고승환에게 불의의 사고를 입혔고 김마리가 임신한 것도 감수하고 김영수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마리에게서 이 사실을 듣게 된 한현성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한진태가 25년 전 현우를 만나고도 모른 척한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김마리는 해들가의 원수인 한진태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 한진태는 징역 5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